전기차 타고 다닌다가자. 예? 어떻게? 그 저거 그래서 그 작은 거. 97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자료집입니다. 못 먹는 거. 자료집 97페이지요. 이게 무슨 맛이고? 오늘 사람들이 영 안 오시네. 이거 텔레비 좀 꺼주세요. 어째 꺼내지 모르겠다. 페이지하고 나는 이거 8번 페이지인데 똑같네. 예, 인맥이요. 인맥의 병은 모맥입니다. 모맥 4호선입니다. 송구의 모맥이 4호선으로 나올 때 인맥의 병입니다. 인맥의 병이 들면은 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폐와 대장의 병이 좀 강해졌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침은 열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맥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보면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곡골, 중거, 관은, 성문, 기해, 음교, 신골 쭉 돼 있죠. 예?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바로 밑에 입술, 아래 입술 바로 밑에 성장혈까지 갑니다. 자, 점선은 여기서부터 눈 밑에 성어까지 가고요. 입을 한 바퀴 돌죠. 인맥의 병도 입을 한 바퀴 돕니다. 자, 홍맥 나오는 우리 위경락도 입술을 한 바퀴 돌죠. 모맥 그냥 우리 대장경락도 입술을 한 바퀴 돌죠. 입술을 한 바퀴 돌아가는 경락은요 세 개입니다. 인맥과 그 다음에 위경락, 그 다음 대장경락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회음혈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음은 어디 회음이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회음부 이야기 들어봤죠? 회음부 하는 거. 회음부는 바로 그 성기하고 똥구멍하고 한가운데가 그 중간쯤 되는 위치가 회음부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서 시작이냐? 뱃속에 있는 포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라는 거는 자궁. 자궁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에서 밖으로 나와서 항문과 그다음에 저 성기 사이에 있는 위치 그 회음부로 해서 그다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사람의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세로로 움직이는 12개 경락을 봤잖아요. 근데 이 인맥도 세로로 움직이는데 인맥과 동맥은 정 가운데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맥과 동맥을 우리 그 단전호흡하는 기공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많습니다. 이 기운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요 인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공을 하는 사람들은 하단전에 기를 모아가지고 숨을 쉽니다. 단전호흡합니다. 성문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단전호흡이라고도 하고 뭐 저걸 어떤 데는 기공하는 저 업체마다 좀 달라. 어떤 도장에 가면은 우리는 단전이 아니고 성문호흡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 가면 단전호흡을 합니다 하고 어떤 데 가면 기공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랫배 이게 기를 하단전에 힘을 모아가지고 이 기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걸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느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중단전까지 갑니다. 일단 중단전은 전중혈입니다. 전중혈 우리 신보 3조 할 때 배웠죠. 전중혈 중단전까지 갔다가 그걸 다시 또 탁 끌어모아갖고 요 위에 우리 그 저 애들 숫구멍 있는 자리 있잖아요. 머리까지 올려. 요건 상단전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까지를 딱 올리는데 여기까지만 올려도 아주 기공을 잘한 사람이야. 아주 도사급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쭉 뒤로 넘겨서 한 바퀴를 뺑 돌리잖아요. 다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두 바퀴도 돌리고 세 바퀴도 돌리고 몇 바퀴 돌리면 그때부터는 초능력을 발휘한다 샀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초능력 발휘한 사람 봤나? 이래 물어봤어. 그러면 면벽 투시도 하고
공중부양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봤나 하니까 들었다 합니다. 다들 봤다는 사람은 난 못 봤어. 들었다는 사람은 다 봤어. 많이 봤어. 그런데 이제 지금 말은 또 이랍니다. 남이 보면 그거 안 된대. 남이 안 보면 된대. 그러니까 남 안 보는 데서는 지금 한다는 거야. 나는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남 안 보는 데서는 한대. 보면은 사심이 들어가서 안 된다나. 그게 말이가 빠른 거야. 카메라를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카메라로 지금까지 찍은 사람도 없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도움은 되고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초능력까지 바라지는 말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공을 하면 좋은데 이 기공도 사람의 맥이 종구맥과 인형맥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이 기공 단전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사람, 특히 좌우맥이 안 맞는 사람, 좌우맥이 안 맞다거나 위에 맥과 아래 맥의 차이가 크다, 인형맥이 크고 종구맥이 작다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날 일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기가 거꾸로 역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봤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형맥이 종구맥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인형맥이 많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체질이 양체질인 사람. 보편적으로 많이 인형이 다 크던데. 보통적으로 좀 큽니다.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은 그래요. 근데 선천적으로 인형맥이 많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양체질. 그래서 한국 사람을 우리 사상체질로 굳이 구분을 저보고 해라면은 사상에는 태양인,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네 개로 나누잖아요. 사상체질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한국 인구의 거의 60% 정도는 소양인에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 일반적으로 양체질이 많아요. 동양 사람들은 원래 섭생 자체가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곡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양체질이 많아요.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양인 쪽이 많고 특히 태양인 이런 사람들이 이 기공을 해서 단전호흡을 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태양인 사람들은 위가 많이 커요. 선천적으로 위로 많이 올라가요.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공을 해가지고 더 끌어올려 버리면 이제 완전히 기가 머리를 역성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절대 그것을 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부작용으로 아주 바보된 사람을 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한 해 정도 선배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사람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공을 하러 다닌다 하던데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도 사람이 뭐 영 싫었고 그렇더라고. 근데 옆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기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막 저 사람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인형맥이 진짜 컸는지 그건 나는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김춘식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게 맥이 안 맞는 사람이 기공을 해가지고 단전호흡을 해서 기를 끌어올리면은 그런 심한 부작용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 얘기를 해요. 도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워왔잖아. 이 복식호흡을 해가지고 이 기공 그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단전호흡이냐면 날숨을 길게 만드는 호흡입니다. 날숨을 길게 만드는 호흡. 날숨을 길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배가 앞으로 나오는 호흡. 자,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숨쉬기 운동한다 해서 치고 자, 호흡을 천천히 들이셨다고 천천히 한번 내보세요. 숨쉬기 운동, 학교 다닐 때 하던 숨쉬기 운동 그냥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한번 내보세요.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라고. 아니, 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배가 나옵니다. 예? 배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나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숨쉬야 자꾸 여러분 들어가. 내가 보세요. 내가 숨을 길게 들이십니다. 들어갔잖아. 대신에 가슴이 올라갔잖아. 그래 나도.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의 차이예요. 흉식호흡은 뭐냐면은 요 가로막이 있잖아요. 가로막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흉식호흡은 그대로 있고 가슴에 배의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갈비뼈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요래 딱 쥐고 가슴 손바닥을 여기다 놓고 숨을 한번 흉식호흡으로 숨 크게 한번 들이쉬보라고. 갈비뼈가 올라온다니까. 갈비뼈가 위로 올라와요. 그 대신 배 잡아보니까 배는 들어가 버린다니까. 복식호흡은 거꾸로입니다. 요거는 가만 놔두고 배를 앞으로 내버리면 이 가로막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앞으로 쑥 내니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배의 크기가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들숨을 길게 할 때는 흉식호흡이 더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인형맥이 종근맥보다 클 때는 인형맥이 크기 때문에 양이 강하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덜 숨이 어렵다고 내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 강한 사람들은 날숨이 쉬워요. 그 다음에 종근맥이 큰 사람들은 덜 숨이 쉬워요. 그러면 양이 강한 사람들이 그거를 균형 있게 만들려면은 덜 숨을 길게 하라고 그랬죠. 음을 강하게 하려면 덜 숨을 길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식호흡으로 길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흉식호흡을 하면 훨씬 쉽게 이 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맥을 잡아보니까 총구맥이 인형맥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인형맥이 조금 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숨을 지금 덜 숨을 최대한 길게 쉴 때 자, 흉식호흡으로도 한번 쉬어보시고 복식호흡으로도 한번 쉬어보세요. 흉식호흡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들이쉬는데 저도 그래요. 인형맥이 큽니다. 그래서 들이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균형이 맞아지니까 이렇게 쉬는 것과 배를 내면서 가슴을 가만 놔두고 어떤 게 더 편하냐? 흉식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날숨을 쉴 때는 흉식호흡이 편하고요. 덜 숨을 쉴 때는 날숨을 쉴 때는 복식호흡이 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공하는 사람은 복식호흡을 무슨 기술이냐 배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남도 이러면 좋은 줄 알고 가르치는 거야. 상대방의 이 사람이 맥 크기를 확인해 갖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공하는 사람 도장에 가보면 사범이라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 사람이 맥이 과연 인형맥이 큰지 총구맥이 큰지 그런 거 안 본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래가 부작용이 났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되면 걸리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 동양과학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 학폭일에 침 하나 놓는 것보다 이게 부작용이 훨씬 심해서 이게 사실 의료법 위반인데 이 잘못된 의료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동양과학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 법은 다 서양의학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형이 큰 사람은 날숨으로 쉬는 게 더 낫다. 덜 숨을 쉬어야지. 날숨을 쉬면 인형이 더 커지죠. 아, 그런가? 아니, 인형이 큰 사람 날숨이 쉽기 때문에 들숨. 덜 숨을 반대로 쉬어야지. 인형이 큰 사람들은 이미 양이 큰 사람이잖아요. 양이 큰 사람들은 날숨을 쉬면 양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균형을 맞추려면 덜 숨을 쉬어서 음을 키워야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총구맥이 아주 커서 현맥이 6, 7성으로 나오는 사람들 복식해야 되겠네.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1년 동안 나팔을 불으라고 안 합니까 내가. 색소폰을 1년을 불다 보면 나팔은 불려면은 숨을 참아야 돼. 예? 그 숨을 계속 내쉬어야 돼. 나팔을 불려면 참는 게 아니고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올라가. 그래서 1년 좀 쉬고 나면요 맥이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덜숨이 짧고 그 자꾸 요 뭐라노요 인형맥이 큰 사람들을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합니까? 수영해라고 안 합니까? 수영하면 숨을 참아야 되잖아. 그럼 덜숨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한 1년 하고 나면 커지던 맥이 줄어들어요. 근데 예. 실제로 해녀들 있잖아요. 내가 해녀들도 며칠 나와봤는데 해녀들은 맥을 잡아보면요 인형맥이 거의 크기가 못 느낄 정도로 작습니다. 총구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녀들은 무슨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찬 몸이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몰라서 얼른 와서 이 사람 몸도 보니까 둥실둥실하고 이렇고 그 다음에 맥을 보니까 총구맥이 엄청 큰데 인형맥이 너무 작은 거야. 몸이 엄청 차네요 이랬더니 데리고 온 사람이 나보고 덜렁한다는 얘기가 이분은 몸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이거 맥을 바꿔야 되는데 이랬더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고 물질을 계속 해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 종고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숨을 참고 덜 숨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으로 놓고 보면 종고맥이 크고 인형맥이 작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잡아보고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몸에 구산맥 나오는 사람들은 상하 기운이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잡아보고 총구맥이 진짜 크다면은 그러면은 날 숨쉬는 기공을 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럼 살도 빠지고 해요. 이 균형이 된 상태에서 기공을 해야 돼.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는 하면 안 돼. 뭐 어쩌다가 이까지 나왔노? 인맥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맥은 이렇습니다. 인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인맥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우냐면 자료시 127이나 8 한번 내보세요. 또 사람 몸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이거는 갈비뼈고요. 양쪽에 가슴이고, 이건 배꼽이고요. 배꼽을 한자로 재라 그러죠. 그래서 재중이라 그럽니다. 배꼽 한가운데 재중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갈비뼈 두 개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팔등분 합니다. 이거를.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다 잡아보면 다 있습니다. 요게 명치입니다. 그래서 인맥을 잡아 보실 때 항상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로 잡아야 돼요. 여기. 요 만나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예? 명치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명치 뿌리. 요 두 개가 만나는 자리. 요게 중정혈입니다. 중정. 명치 끝나는 자리는 구미혈입니다. 예? 구미혈입니다. 자, 배꼽은요, 재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디 가보시면 재중강한의원 하는 그런 이름을 간판 붙인 데를 봤을 겁니다. 재중한의원 또는 재중의원 뭐 이런 데를 봤을 거예요. 이게 사람 몸에 배꼽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혈자리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신골혈입니다. 신골. 신골혈이고 요거는 중정혈이고 요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락을 얘기를 하면서 혈자리 다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건 몰라도 인맥은 좀 외워놔. 인맥에 중요한 자리가 다 많아. 요 위에는 좀 덜 외워도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 밑에까지는 다 외워야 돼.
그 요거는 뭐냐? 요 치골이에요, 치골. 예? 딱 잡아보면 요 치골 있죠, 밑에. 요거까지 보통 사람들은 요까지 털이 나 있죠. 그러니까 요것부터는 털이 거의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남자들 털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요는데 자 요거는 5등분을 합니다. 요거는 5등분을 하고 요거는 8등분을 합니다. 등분을 그렇게 하세요. 요거는 5등분, 요거는 8등분. 자, 요 제중 신고를 기준으로 딱 한가운데 네 번째 칸. 여기가 중안입니다. 중안. 요거 완자가 위완자라 그랬죠. 위의 한가운데. 중안입니다. 그 다음에 중안과 제중의 요 밑에 한가운데는 하완입니다. 위의 아래쪽이라는 뜻이에요. 위의 한가운데고 위의 아래쪽. 중안보다 한 칸 위에는 상완입니다. 위의 위쪽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돼. 위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 여기가 중안이고 여기가 상완이고 여기가 하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하완, 중안, 상완입니다. 요 가운데가 근리혈이고 요거는 수분혈이고요. 이거는 거골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중안 중요하고 하완 중요하고 상완 중요하고 거골 중요하고 중정 중요하고 제중 신골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요 사계절 빼고는 그죠? 그래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가 아플 때 되보면 여기서부터 아픈 경우가 많아. 거골서, 상완서 여기서부터 배 아픈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이거는 음교혈입니다. 두 번째는 성문혈입니다. 세 번째는 관원혈이고요. 이거는 중극혈입니다. 자, 관원과 중국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들어봤죠. 발에서 시작되는 음의 경락이 꼭 스쳐가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랬죠. 다 발에서 시작되는 족삼음 세 개의 음의 경락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삼음교라 그랬습니다. 이 다리에 있는 삼음교죠. 삼음교뿐이 아니고 관음과 중급교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음의 경락과 관련이 있겠죠. 이게 여기에 침을 넣거나 뜸을 뜨면 발에 있는 세 개의 음의 경락, 그러니까 쉽게 하면 비장, 신장, 비장, 간, 신장 요 세 개가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음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런데 요 음교와 성문 사이에 또 혈자리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갈서는 1.5의 위치에 기해라고 있습니다. 이 기해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해는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기해. 기의 바다. 기가 가장 풍부한 곳이다. 기해라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다 중요해요. 여기도. 요거는 시골 이 자리는 혈자리 이름으로는 곡골이라 그럽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배꼽 밑에 있는 자리는 여자 같으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겠어요? 그죠? 소장, 대장, 자궁 그렇게 있겠죠. 자궁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람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무게 중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무게 모든 사람의 무게 중심. 사람들 무게 중심이
중간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야 뭐 걸어 다니는 직립이 되잖아요. 위에 있으면은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무게 중심이 있는 자리가 요 배꼽 밑이에요. 그래서 하단전이 성문이냐 기해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성문과 기해 차이는 이상 이거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별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어떤 데는 가면 우리는 성문입니다. 우리는 기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는 성문 호흡합니다. 이런다고. 기해를 하단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성문이라는 자리는요. 전통신법에서는 침도 안 놓고 뜸도 안 놓는 자리로 되어 있어요. 전통신법에서는. 기해는 놓지만은 성문은 안 한다고 되어 있어. 근데 또 뜸을 또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다 또 해. 배꼽은 역시 침도 안 놓고 뜸도 안 놓는 사람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꼽에 뜸을 합니다. 배꼽에는 어떤 뜸을 하냐면 소금뜸을 합니다. 주로. 소금뜸이라는 것은 내가 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죠. 뜸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침은 통상적으로 사법입니다. 침은 사한 기운, 악한 기운을 쏟아버릴 때 쓰는 게 사법이에요. 침은 통상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침도 분명히 보법은 있어요. 보약처럼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침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침은 아프죠. 자극이 많이 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법입니다. 몸에 나쁜 기운을 쏟아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 같은 병에 잘 듣는 이유가 그게 침이. 뇌가 안 맞아, 좌우맥이 안 맞아가지고 이럴 때 사실은 그건 약으로 못 고친단 말이야. 당장 안 맞는 사람은 마약을 바로 넣는데 침처럼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건 사하기 때문에 사하는 데는 침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뜸은 보하는 데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뜸도 사법이 있고 보법이 있습니다. 15낙맥 기억하십니까? 낙맥의 병. 15개 낙맥의 병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맥의 병은 맥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맥으로 낙맥의 병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 전에 얘기가 그래 나온다고 얘기했죠. 왜냐? 그는 눈으로 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맥의 병은 낙맥 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은 허한 것이고 툭 튀어나오면 실한 것이다라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맥을 볼 필요가 없고 맥도 안 맞다고 그랬어요. 낙맥이라는 것은 경맥이 12개가 이래 있으면은 이것과 이거 사이에 비껴가는 거라 그랬죠. 다른 경맥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낙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병이 들었으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폐라 치자. 폐경락에 낙맥의 자리가 열결입니다. 이 자리에 병이 들면 희한하게 폐와 관련된 증상들이 안 나타나고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다른 경락의 병들이 나타나더라. 그게 낙맥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다른 경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은 이 자리에 툭 튀어나오면은 낙맥의 병인데 실한 것이고 쏙 들어가면은 실한 게 아니고 허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맥도 안 맞다고 그랬어요. 그 낙맥의 병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얘기하려다가 보법, 사법. 응? 보법, 사법. 그럴 때 어떻게 사한다고 그랬죠? 크게. 뜸을 크게 해가지고 살을 그냥 태워버리면 사법이 되고 뜸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 보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맥의 병에 예를 들어서 열기라는 자리에 여기 쑥 들어가 있더라. 그럼 따뜻한 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것에 해주면 이게 다시 올라온다. 그럼 이 병이 고치죠. 푹 튀어나와 있더라. 이러면 아주 강한 뜸을 해가지고 콩알 이상 되는 거라고 살을 태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뜸은 그렇게 사법, 보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뜸 이야기하면은 다 아시는 얘기. 구당선생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구당선생은 원래 뜸사가 아니고 심사였습니다. 실제로 심사예요. 이쪽으로 좀 빼드릴까요? 아직 맵이 아직 맹신데. 구당선생은 심사입니다. 자격증이 침 놓는 자격증만 있는 사람입니다. 뜸 놓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뜸을 놔주니까 한의사가 고발을 한 거예요. 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뜸을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거예요? 네? 한의사가 고발하는 명분이 그거예요. 침나서 고발하는 거. 그 구당선생은 사실 침을 잘 못 놓는 사람이에요. 뜸을 잘 놓는 사람이에요. 구당선생은 침을 놔도 좀 이따가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배에 있는 등에 있는 배율에 대해 설명을 좀 할 텐데 구당선생은 침을 놔도 등에 있는 배율 자리나 그거 쓰고 기껏 해봐야 삼리곡지나 쓰지 다른 침 자리는 안 쓰는 사람이에요. 구당선생은 이 뜸을 갖고 구당선생이 유명해진 사람이고 뜸 자리 그거 한 번 오는데 6만 원씩 돈을 받는 거야. 뜸 그래도 줄을 서가 있다 이 말이야. 구당할 때 구자가 뜸구자예요. 그 뜸집이란 뜻이에요. 당자 십당자고. 진짜 쫓겨난 게 근데 구당선생 뜸은 미립대 또는 반미립대예요. 팔보다 작더라고요. 그게 반미립대죠. 그건 보법이에요. 한번 가서 했어. 그냥 살짝 이게 약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뜸 자리가 우리 여기서는 뜸을 제일 많이 나와 보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니까 그 뜸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뜸을 해보세요. 의료기상에 가면 그 강화숙뜸 그거 좋은 거 딴 거 쓰지 말고 강화숙뜸 쓰세요. 한 3,000원이나 4,000원 주면 살 거예요. 예? 올랐나? 4,000원. 4,000원 정도만 5,000원 올랐다고? 5,000원에 비싸. 예? 5,000원. 5,000원을 그거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은 막 1년 보통 하는 사람은 3년 잘 안 하는 사람은 10년 쓰니까 그거 5,000원짜리 사면 그 돈도 아닙니다. 예? 그 하나 사면 10년 쓴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사놓으세요. 언제든지. 근데 그러고 이 쑥뜸은 매일 떠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보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어디에 떠야 될까요? 중국. 중국이나 배 밑에 관은 사막도는 기해 관은 중국 여기 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모열이 하나 있다 그랬죠. 모열. 이 모열 말고 배에 모열이 있다고 그랬죠.